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원의 간섭과 국민항의 반환개혁 정치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난 시간 뭐 했는지 문제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라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어차피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루지 말아달라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 공민왕과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공주, 노국대장공주의 사진 그림입니다. 이 둘은 원래 우리가 그 전에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었어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가지고 부마국이라고 하는 게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공주와 결혼을 시킨 이유는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원나라는 왜 고려 왕에게 자기 딸을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내정을 간섭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의 늘 계속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원나라 공주와 고려 왕들은 그렇게 막 사랑하는 사이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원나라의 노국대장 공주와 이 공민왕은 둘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에게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의 그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나중에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많이 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그러면 공민왕의 반환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세기 중엽에 한족의 반란으로 원나라가 쇠퇴를 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원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가지고 몽골의 내정 간섭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전성기를 달리던 원나라가 결국 쇠퇴를 하게 되자 공민왕은 적극적인 반원 정책과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원나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좀 막 그렇게 많이 반항 같은 것들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원나라가 어느 정도 쇠퇴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민왕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적극적인 반원 정책과 개혁 정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보면은 기처유제 친원파를 추천했습니다. 이 기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기황후의 오빠였죠. 아무튼 이렇게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파를 추천을 하였고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행성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천령 이국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천령 이국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자주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그 중앙 관제들 같은 것들의 이름도 관제도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병발과 원나라의 옷 등의 몽골풍을 금지시켰어요. 몽골풍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권문세족을 억압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개혁 정치를 계속해서 추진을 했죠. 그리고 우선 정방을 폐지했어요. 이 정방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신정권 할 때 등장했었던 건데 아무튼 정방을 폐지해가지고 이제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또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신진사대부를 적용했습니다. 이 권문세족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 시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반원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똑똑한 그런 신진사대부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친원파는 당연히 공민왕의 개혁에 반발을 했겠죠.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에 반발을 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그 반발이 흥왕사의 변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김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흥왕사의 변이 뭐냐면은 흥왕의 변이 남에 왕은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었고 공주가 그 문을 막아 난이 평정됨에 왕이 이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흥왕사라는 곳에 공민왕이 있었는데 이 공민왕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때 그 우리가 이전에 제가 초반에 방금 그림 보여주면서 노국대장 공주와 공나라 공민왕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국대장 공주가 그 문을 막았습니다. 갈 거면 뭐 나를 죽이고 말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친원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이런 친원파들이 어떻게 원나라 공주를 자기들이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국대장 공주의 보호로 공민왕 시해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국대장 공주 사후에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막을 내리게 돼요. 노국대장 공주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사이도 좋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고 또 아예 이렇게 죽을 뻔했던 공민왕을 노국대장 공주가 살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자식이가 믿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자 공민왕의 정신을 좀 잃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실정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승려인 신돈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이 공민왕 중심이었던 게 이제 신돈에게 정권을 맡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했어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기 전민이라는 것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권문세족이 강탈했던 전민을 그 땅을 이 사람들이 대농장에 변병하면서 이렇게 강탈했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지금 노비인데 양민이 되기를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으로 꾸준한 개혁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이 홍건적의 난과 또 외부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가지고 꾸준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홍건적의 난인데 난 그림인데 홍건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붉은 두건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명의 사신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원명 교체기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공민왕이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친명 정책을 펼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친명 정책을 펼치고 또 동시에 반원 정책을 함께 펼치죠. 반원 정책과 친명 정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또 원의 간섭으로 격화되었던 관제를 다시 이전에 이성육부제로 이렇게 복구를 시키게 되고요. 신진사대부도 권문세족이 왔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신진사대부가 이제 갓 이렇게 등용되고 힘을 키우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문세족에게 맞설 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신돈이 제거되고 또 공민왕이 시해됨으로써 이 공민왕의 개혁이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공민왕의 반원 정치 개혁은 실패를 했으나 신진사대부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신진사대부는 신분상으로는 지방향리의 자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신진사대부 등장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최씨 정권기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씨 정권 때 자기들의 그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문인들을 기용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이 사람들 능문능리였죠. 자기들이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무신이라서 아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문인들을 기용해가지고 행정적인 그 사람들의 행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행정실무를 그 사람들에게 맡겼었죠. 학문적인 교양이 높고 행정실무에 밝은
능력을 보충하는 관료적 학자로 문인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무신 정권 이후에 붕괴 이후에 활발히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중앙으로 열심히 진출을 해가지고 사회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근데 권문세족과 달리 한미양 가문이었고 지방향리 자제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과거 제도를 통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했고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권문세족과 대립을 했죠. 권문세족들의 그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과 대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정치 권력을 장악한 권문세족에 비해서는 아직 어쨌든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항의 그런 개혁 운동이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리학에 받아들여가지고 고려 말에 사회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나라를 개척했고요. 당연히 국민항이 했었던 것처럼 반원 정책으로 원나라를 개척했고 또 대륙의 신흥 국가인 명나라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원나라를 개척했다는 부분에서는 그 반원 정책을 펼쳤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륙의 그 중국의 새로운 신흥 국가인 명나라에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친명 정책을 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 또 고려 말에 외부의 창궐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마도 등에서 일본 해적들이 거의 매년 전국으로 이렇게 침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일본 정부에게 요청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일본 정부도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뭔가 그 지방 침투력이라고 하는 게 맞나? 네, 아무튼 지방 침투력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해가지고 개경의 계엄령을 내리는 그런 경우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외구로 인해가지고 조운이 끊겨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곤란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고요. 이 조운은 나중에 세금 조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올 텐데 이 세금으로 냈던 그 물건들을 이렇게 배를 실어가지고 바닷길을 통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런데 어쨌든 외구로 인해가지고 조운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도 곤란해졌고 또 농민들도 계속해서 약탈을 당했죠. 전국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민들도 약탈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약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외구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교섭을 했으나 그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부 토벌에 고려가 이렇게 고려가 스스로 적극적인 외부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때 또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상인에게서 화약 제조법을 배워가지고 화차를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화차를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가 황산에서 외구를 무찌르고 다귀가 대마도를 정벌해가지고 그 외부의 창궐 그 기세가 어느 정도 꺾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나라가 쇠퇴를 하고 있었고 한쪽의 봉기가 발발했다. 한쪽의 봉기가 발발해가지고 원나라가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아까 전에 나왔었죠. 네, 이 홍건적은 한인 반란군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군대에 쫓긴 무리가 고려에 2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한쪽의 봉기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홍건적들이 원나라와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원나라 군대에 쫓겨가지고 고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고려에 침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홍건적은 이 서경까지 다 잡았으나 고려군에 패해가지고 어쨌든 돌아가게 되었는데 또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재침입을 해가지고 개경이 함락되었고 왕은 독주로 피난을 가게 이르렀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일본 외구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그 한족인 홍건적들의 침입을 받을 때 대륙의 정세도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를 함락시켜가지고 원명 교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이렇게 교체가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도 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원 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던 국민항이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명여도를 사용하는 등 친명 정책을 펼쳤다라고 말했죠. 네, 친명 정책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했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내에는 친원 세력들이 계속 잔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원파를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명파와 친원파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공민왕이 시해당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중립파 이인임의 추대로 우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네, 우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즉위한 우왕은 원명, 양면 외교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민왕은 원나라 배척하고 친명 노선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제 원나라랑도 어느 정도 하고 명나라랑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양면 외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명나라에게는 명의 왕이 승인을 요청했어요. 왕이 승인을 이렇게 나를 왕 이렇게 했다는 거 승인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국왕과 국교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 왕이 승인 요청을 하고 국왕과 국교를 회복하는 등 명나라와 원나라와 명나라 양면 외교를 실시했다. 우왕 때 그렇게 양면 외교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명예의 찰령의 설치 문제로 친원, 친명 양 세력의 대립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원래 쌍상총과 관할하에 있었던 찰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가 이제 우리 직속령으로 삼을게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온 거죠. 네, 통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최영은 명이 차지한 요동지방까지 회복해야겠다. 아니 무슨 우리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자기들 직속령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요동지방까지 회복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추진을 했죠. 요동정벌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 최영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최영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고려 왕이 이때의 왕이 최영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 사람 당신까지 가면 뭐 난 어떡하냐, 나 혼자 남아서 어떡하냐, 뭐 무섭다라는 식으로 그랬던 막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최영은 안 가고 이성계랑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갔는데 요동정벌을 하려고 가다가 어쨌든 가고 있다가 이성계가 어떤 뭔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성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데 모를 수도 있겠죠? 네,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최영이 제거됐어요. 위화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요동정벌을 하러 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그냥 군대를 돌렸다는 거죠. 군대를 돌렸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쿠데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최영 아예 제거를 시켰습니다. 최영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영을 제거해가지고 이성계는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위화도 해군이.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때. 왜냐면 외구가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무찔러 준 게 신흥 무인 세력이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겠죠. 그리고 또 고려 말 사회 보수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 정도전, 남은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홍건적의 난과 외구 격퇴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과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역성혁명을 통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역성혁명은 이 왕이 정치를 잘 못하면은 새로운 성씨가 나타나가지고 그 새로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성을 바꾸는 네. 아무튼 이런 역성혁명을 통해가지고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으로 한번 그 문제를 형성평가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공민왕이 개혁을 위해서 등용했던 승려는 누구였나요? 승려는 신돈이었습니다. 신돈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농민들의 빼앗긴 토지를 다시 돌려준 전민 변정도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겠죠. 이렇게 있었고 또 고려 말에 새롭게 대도해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했던 신진사대부 그리고 외구와 홍건적의 난을 그렇게 진압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많이 확대시켰던 신흥무인 세력들이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 제도와 수출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